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장주영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비무장지대이자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 DMZ. 경기도 파주시는 이 DMZ를 우리나라 대표 안보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과 평화누리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임진각과 평화누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DMZ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과 함께 파주시로 갑니다. 파주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 부대인데요. 특히 예전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를 놓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시설, 대한민국에 주둔했던 미군의 대표적 유산으로 보전 가치도 상당한 곳인데요. 앞으로 캠프 그리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임진각, 평화누리 등 DMZ 관광의 배후 시설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신현석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신현석입니다. 한절기인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는 임진각과 평화누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임진각과 평화누리가 안보관광 차원에서 가지는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으로 인해 설치된 DMZ 역시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과 평화누리는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또한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 평화공원에 있는 중요한 안보 관광 거점이기도 합니다. 임진각과 인접하고 있는 평화누리 역시 경기도에서 2005년 조성하여 평화축전을 열었던 공간으로 지금도 수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DMZ 일원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진각과 평화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관광 자원인 임진각과 평화누리를 하루빨리 통합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진각과 평화누리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 운영 대책과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평화누리 토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임진각과 평화누리 DMZ 일원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DMZ 지원 특별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연간 총 방문객이 500만 명이고 외국인 방문객이 60만 명인 경기도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은 관광버스가 고작입니다. 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함하여 GTX가 파주부터 당연히 출발해야 하고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운행되는 경의선 전철을 임진각역까지 운행 확대될 수 있도록 DMZ 일원 지원 특별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진각과 평화누리의 관리는 경기도와 파주시로 나눠져 있어 유기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관리 체제가 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주 지역 DMZ를 안보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DMZ 생태와 안보를 관광하기 위해서 지난해 파주 지역에 다녀온 외국인 관광객수가 60만 명이 되는데 DMZ는 이제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거듭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DMZ를 세계적인 안보와 생태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DMZ 정책과를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금년에는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DMZ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를 접하고 있는 파주 지역 출신으로 매우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한 만큼 더 많은 상품들을 개발해 파주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 일환으로 캠프 그리브스 기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지는 어떤 곳일까요?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 72-1번지에 캠프 그리브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불과 2km 떨어진 임진각 건너편에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된 공여지입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 공여지 가운데 유일하게 DMZ 인접 지역인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상흔을 고이 간직하는 가운데 민간인이 출입이 없었던 원형이 잘 보존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 부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등재를 검토할 정도로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에 주둔했던 미군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보존하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DMZ를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25곳 중에 하나로 선정한 만큼 국제적인 명소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현석 의원은 캠프 그리브스 개발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개발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캠프 그리브스 주변에는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 등 DMZ 관광의 배후 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욱이 DMZ 관광의 최대 거점인 임진각 평화누리가 있어 DMZ 관광의 배후 시설물들과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를 연계하는 통합된 미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환 공여지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라산 평화공원과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0여 년 동안 안보에 희생되어 온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인데요. DMZ를 안보 관광지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파주까지의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GTX 관련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GTX 파주 현장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GTX 파주 현장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파주 시민연대인 GTX 추진위원회의 대협력 담당 국정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진각 평화누리와 DMZ 일원의 종합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함해서 GTX가 파주부터 당연히 출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77회 임시회에서 임진각 평화누리 DMZ 관광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런 것을 도정지를 통해서 파주 GTX 출발의 당위성을 도지사에게 특별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분단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는 우리에게 아픔이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60주년을 맞은 DMZ는 세계의 더 큰 조명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임진각, 평화누리, 도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진 중인 GTX가 파주에서부터 출발해 더